자, 수학적 귀납법은요. 우리 그 귀류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귀류법은 뭐였죠? 어떤 것을 부정? 조건? 우리 명제에서는 가정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을 부정하시죠. 그래서 루트 2가 만약에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거야. 루트 2를 유리수라 가정하고 그것을 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한다? 이제 모순되는 것을 보인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되는 것을 보이는 그런 한 증명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해요.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딱 그냥 하나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거 아시죠? 이렇게 게임 중에서 이렇게 딱 쓰러뜨리면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락 이렇게 쓰러지는 거. 도미노. 도미노랑 같은 얘기 그런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도미노라고 우선 써놓으시고요.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이 도미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명제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 자연수의 시작은 어디죠? 자연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1서부터죠. 그래서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우선 보여주면 돼. 그리고 2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 3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 4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 이것을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고 괜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일반적인 K번째가 만약에 쓰러진다고 도미노처럼 쓰러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것이 쓰러집니다를 보여주는 거야. 다시 첫 번째 거는 보여주셔야 돼. 첫 번째 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 뭐야?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하면 다음 것이 뭐 한다? 쓰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 결국 첫 번째 거는 보여줬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쓰러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거 쓰러집니다. 두 번째 거 쓰러진다면 두 번째 거 다음 세 번째 거 쓰러집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이제 쓰러져 가는 그러한 원리가 이 수학적 귀납법을 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그겁니다.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한다. n일 때가 성립한다고 보여주고 n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n은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필수제 7번을 한번 볼 건데요.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에 대해서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래. 그러면 Pn 더하기 3도 참이다. 잘 봐. Pn과 Pn 더하기 누가? 1이 참이면 누가 참이다? Pn 더하기 3도 참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자 1번 갑니다. P1과 P2가 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참이 되기 위한 누가? Pn이 참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계속해서 넘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을 찾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P1이 참이야. 이거 하나가 참이라고 그랬으면은 또 다음 참인 애가 있을까? 없죠. 왜?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만약에 1과 2도 동시에 참이어야지만 그 다음 4가 참인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참이고 끝인 거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갑니다. P1과 미안합니다. P1 참이고요. P2도 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P1 참이고 P2가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어? P1이 참이고 P2가 참이야. 문제에서 그랬죠? P4가 참입니다. P5가 참인가요? P5가 참인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아니, 문제에서 P1과 P2가 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 두 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P4가 참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체크를 여기서 안 된다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자, 다음 갑니다. P1과 P3이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P1 알고 있고 P3 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나오는 거 있나요? 없죠. 왜냐면 P2를 알고 있어야 P1과 2, 그래서 P4가 참인 거고, P2와 3, 그래서 P5가 참인 거야. 얘는 그래서 더 이상 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3번 갈게요. 자, P1과 P3이 참이다. P2와 P3이 참이다. 야, P2와 P3이 참이면 맞아요. 여기 두 개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건 P 누구야? 5가 되는 거죠. 이게 참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가더라도 P4도 모르고 P1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래서 Pn이 자연수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면 보여라. 모릅니다.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4번 갈게요. 4번은 P1, P2, P3이 참이다. P1, P2, P3이 참이야. 그럼 자 생각합시다. 얘 두 개에 의해서 누가 참이죠? 그렇죠. P4가 참입니다. 또 얘 두 개에 의해서 누가 참이죠? P5가 참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죠? P3과 P4를 가지고 누가 참이죠? P6이 참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진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인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4번이 정답인데 그래도 5번까지 가겠습니다. 5번은요. P1, P2, P4가 참이다. P1, P2, P4가 참인데요. 그럼 생각할게요. 야, P1과 P2가 있어요. 그리고 P4래요. 근데 이 두 개 알고 있다면 연속된 두 개 알고 있어요. 누가 참인 거 알고 계시죠? P5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P 누가? 얘 두 개를 알고 있어. P 누가? 4가 참인 것을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연속된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3 더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네. 더 연속된 두 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수학적 진화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파트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첫 번째 얘 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식의 이름을 안 붙이잖아?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써줘야 돼. 그래서 항상 증명하라는 식 나오잖아? 그러면 식의 이름을 붙이세요. 뭐 색깔펜으로 그냥 1번 이렇게 선생님처럼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1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시작을 가겠습니다. n은 1일 때 이 식의 좌변에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1 대입하면 여기 보시죠. 이게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의 곱이야? 1 곱하기 2가 되죠. 이렇게 써주세요. 그냥 정답을 그냥 2라고 쓰지 마시고
1 곱하기 2라고 쓰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증명하는 단어이죠. 증명하는 단어이다 보니까 너희가 당연히 이거 맞을 거야. 결론은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맞아 이거를 증명 왜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지 아니 그것이 맞다는 것을 생각하고 맞춰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한다? 중간중간 계속 써준다. 뭐를? 1 곱하기 2는 얼마다? 이다. 나는 지금 이 좌변에다가 1을 대입해서 요를 지금 써준 거야. 그리고 나서 우변에다가도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에 1에 2에 3. 이것도 마찬가지야. 써주세요. 써주셔야 출제자가 그래도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우변에다가 대입을 했네. 어차피 값은 같을 거야. 왜? 너희한테 옳지 않은 거 가지고 증명해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옳은 거 가지고 이거 증명해봐. 뭐를 가지고?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해봐.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정답은 여기에 2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떻다? 같다야. 따라서 n은 1일 때 2식 몇 번씩? 1번씩은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n은 k일 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당연히 성립하는 거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k번째가 성립한다 뭐 하면? 가정하면 다음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을 썼다라는 것은 그러면 n은 k일 때 우선 수식을 씁니다.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씁니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리고 k 곱하기 k 더하기 1 항상 어떠한 식이 나왔다. 그러면 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가 1번식이야. 얘는 몇 번식? 2번식. 내가 지금 할 거는 이것이 뭐 한다? 성립한다? 뭐 하자? 가정하자. 이 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은 안 내긴 해.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좀 귀찮다 보니까 소수형을 이제 일일이 다 검사하기가 귀찮다 보니까 잘 안 내긴 하는데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냈다면 꼭 들어가셔야 되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야. 가정한다라는 그 표현. n은 k일 때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건 그 식을 가지고 k 더하기 1일 때가 뭐 한다?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성립한다 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할 거야? 여기에 너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야?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지 k 더하기 1 대입했을 때가 나와? 양변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2를 뭐 한다? 그렇죠. 더한다. 식 2의 2의 양변에 이렇게 더한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식 한번 써봅시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k 곱하기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3분의 1에 k, k 더하기 1, k 더하기 2에다가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너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이 식에다가 n은 k 더하기 1을 대입하고 결론 낸 게 아니야. 그거는 결론을 짜맞춰 간 거야. 그치? 그게 아니라 k 더하기 1이 될 때의 좌변을 만들어 본 거고 그랬을 때 우변을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나온 달을 나중에 보여줄 거야. 그건 결론인 거죠. 맞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어차피 여기는 어떤 형태야? 인수분해 된 형태입니다. 묶어줄게요. 얘 묶을 수 있는 거 누구죠? 그렇죠. 뭐 3분의 1에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인정? 3분의 1에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2 이렇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묶고 나면 얘 남는 거 누구죠? k 남는데 맞아? 뒤에 거가 누가 남죠? 3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만큼만 지금 있는 상태였는데 얘로 묶었다며 그럼 3배의 이 형태를 묶어주셔야 얘랑 얘랑이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뭐야? 여기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를 대입한 것이 그것이 뭐 할 거라고? 나오셔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 증명이 끝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등식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식 변형하고 식 고치고 정리하고 이게 끝인데 나중에 부등식으로 가잖아? 부등식으로 가면은 사실 말도 안 돼요. 왜? 너희가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고 이게보다 이게 더 크고 인데 그 3단능법을 중간에 이용하게 되는데 그 3단능법의 중간 과정이 왜 이거를 이용해? 라고 하면 결론을 이걸로 도출해 낼 거잖아. 찾아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이렇게 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선생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식 써주시면 식이 나왔죠? 어떻게? 여기 대신에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랑 같아? k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같아. 나는 지금 뭐 한 게 아니냐면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여기다가 양변에 그냥 대입한 게 아니라 대입하지 않고 여기다가 k 더하기 1 대입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을 가지고 정리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나온 거야. 그 차이야. 그래서 자 쓰면 n은 k 더하기 1일 때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1번식이 성립한다. 써주시고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증명하는 맨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 저거 증명하려며.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이 성립한다.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그럴 겁니다. 뭐라고? 아 저거 증명해봐. 뭐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봐. 이거야. 그럼 여기다 써야 되는 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건 뭐 결론이니까 위에 써져 있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 풀이는 지금 개념 원리에 있는 풀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간 겁니다. 똑같이 갔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하나, 둘, 셋, 네 개를 찝어줄 건데 그거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자, n은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체크. 꼭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n은 1일 때 초반에 맨 처음이 성립한다는 거 당연히 보여주셔야 돼.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n은 k일 때 뭐 한다 가정? 성립한다. 그렇죠? n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체크한다. 다음
세 번째, n은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 체크.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결론을 써주는 거는 모든 명제에서 당연하죠. 모든 명제의 증명에서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결론을 써주셔야지. 내가 맨 처음에 뭐 하려고 했었어? 이거 증명하려고 했었는데 이 증명이 된 거야. 당연히 써주시는 거 체크.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실 꼭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셨죠?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쉬세요. 자,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니다. 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내가 얘기했죠. 이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할 때는 식이 나올 때, 식이 나왔다 이러면 식의 이름을 좀 붙여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얘가 식이 나왔죠. 얘를 가지고 1번식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시작, 맨 초반은 맨 처음 넘어가는 거 확인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의 맨 처음은 언제죠? n은 2일 때가 맨 처음입니다. 맞죠?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가 맨 처음입니다. 그러면 n은 2일 때 보실 거고요. 그랬을 때 좌변은 대입할 거야. 1 더하기 h의 몇 제곱? 제곱 되는 거야. 얘는 1 더하기 몇 h? 2h 더하기 h 제곱입니다. 인정. 그리고 나서 우변에다가도 대입할 거야. 대입하시면 1 더하기 몇 h? 2h야. 대입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입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좌변과 우변 중에서 무조건 좌변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왜죠? 제곱은 양수 0은 안 되니? 그죠? 애초에 h가 0보다 크니까 제곱했으니 0보단 큽니다야. 이거 써주셔야 돼요. 좌변이 우변보다는 평소에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그런데 h제곱이 0보다는 보통은 크거나 같은데 이때는 h가 0보다는 클 때라고 했죠. 써주셔야죠. 왜? h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클 때. 뭐 하나 더 써주면 h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다. 써주면 더 친절한 거고요. 앞에 것만 써주셔도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괜춘. 따라서 뭐 보여준다? n은 2일 때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1번식은 뭐 한다?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쉬워요. 맨 초반에 성립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게 끝이거든. 할 수 있거든, 이거는. 근데 좀 어렵다라고 하고 애들이 여기서 잘 못하는데 특히나 그 부등식 부분으로 넘어갈 때 부등식에서 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할 때 이때입니다. n은 k일 때 뭐 하시죠? 우선은 식을 써주셔야겠죠. n은 k일 때 식이 어떻게 나오죠? 1 더하기 h에 대한 k제곱 이것이 1 더하기 kh가 됩니다. 이것이 항상 식이 나왔다 이름 붙여주자.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 몇 번식? 2번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써야 되는 거 아까 네 가지 얘기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꼭 써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한다? 가정하자. 이것이 뭐 한다? 가정하자. 그렇지. 저 말 꼭 들어가야죠. 성립한다, 가정하자라는 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 가정하자. 자, 그럼 우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1 플러스 h의 k 더하기 1제곱이 되려면 1 플러스 h를 양변에 곱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양변에 곱한다라는 그 표현, 여기서는 아까 전에 더한다라는 그 표현이었죠. 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가 보여줄 거는 뭐야?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대입한 것부터 k 더하기 1 대입한 것부터 출발할 거야. 그건 맞죠? 그냥 거기서부터 쓰셔도 돼요. 뭔 말이냐면 1 더하기 h에 대한 k 플러스 1제곱 여기서부터 출발. 왜냐면 잘 봐. 여기 있는 얘가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얘를 무조건 사용합니다. 자,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정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푸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얘 사용해야 돼. 얘 사용하고 증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어디서 써먹을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 얘 1 플러스 h의 k 더하기 1제곱이야. 그럼 얘는 이거 써먹고 싶어. 얘 뭐 하셔야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눠주셔야겠죠? 그럼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한다면 1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의 k제곱과 1 플러스 h로 나뉘어지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는 얘가 얘보다는 크다라는 게 가정됐잖아. 성립한다? 가정했잖아. 그럼 여기서 체크할 건 얘가 부등식이 이렇게 되시면서 괜춘? 그러면서 얘는 1 플러스 kh가 되고 1 플러스 h가 됩니다. 괜춘? 여기 사용했죠. 그리고 나서 전개하시면 되는데 자, 너희 부등식 풀 때 항상 그 생각하시면서 가세요.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증명하고 싶은 맨 마지막 결론은 뭐야? 여기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한 것보다는 얘가 더 크다야. 맞지? 여기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한 것보다는 얘가 더 크다야. 그러면 여기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한 식은 뭐야? 1 더하기 괄호치고 k 더하기 1의 h야. 맞아? 결론은 맨 마지막에 그 식이 나와야 돼. 맨 마지막에 그 식이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이쪽이 크다였어. 그러면 뭐라고? 얘는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h. 있네. 끝난 거 아니죠? 누구야? kh 제곱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결론은 뭐라고? 결론은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h. 이것보다 크다야. 써줘야 된다고. 그럼 그냥 써. 그냥 쓰세요. 항상 그래. 그냥 써. 뭐를?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h. 그럼 너희가 항상 뭐가 나오죠? 의심을 품게 되죠. 의심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죠? 여기서는 의심이 안 나와요. 왜? 이것이 성립한다 가정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거니까 얘고요. 그럼 얘가 얘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 식이 왜 튀어나왔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더 큰 게 확실한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야. 갑자기 이 식이 왜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는 이거는 결론이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했을 때가 나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본 거야. 만든 거고 억지로 만든 거고 항상 억지로 만드세요. 결론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럼 이게 맞다라는 것은 확실해? 확실하죠. 근데 그것을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출제자한테 보여줘야 돼. 자, 어떻게 보여주시냐? 얘가 왜, 선생님, 이만큼 똑같은데 얘가 0보다는 크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겠네?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h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다 체크가 되는 거고요. 맞아?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가 몇 이상이야? 2 이상의 자연수야.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어? 왜냐면 들어가시면 되겠죠. 왜냐면이니까 요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점점점 찍어주시면 이게 왜냐면이라는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에 대한 이유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자, 결론은 너희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 뭐였죠?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한 좌변으로부터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한 우변까지 보다는 얘가 더 크다 이거야.
결론을 그걸 내고 싶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가 얘보다는 크다 나왔어. 그럼 쓰셔야죠. 뭘 써줘? n은 k 더하기 1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 써주시고요. 따라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저 식은 h가 0보다는 크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1식은 성립한다. 써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처럼 그 필요한 4가지, 항상 수학적 기납법은 그 필요한 4가지가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꼭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을 체크하겠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초반에 시작하는 거, 초반에 시작하는 거가 뭐 한다? 성립한다라는 거 그거 체크. 그리고 나서 K일 때 성립한다 뭐 하자? 가정한다라는 그 부분 꼭 들어가셔야겠고, 두 번째 체크. 세 번째는 그것에 의해서 K 더하기 1일 때가 뭐 한다? 성립한다라는 그 표현이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 체크.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쓰는 거는 명제의 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포장을 해주셔야겠죠. 너희가 뭐 하고 싶었던 건지 그거를 써주는 작업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까지는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되게 중요해. 그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무엇이었죠? 라고 하는 거. A의 n제곱근. 이게 뭐야? n제곱해서 누가 되는 거? A 되는 수야. 방정식으로 따지면 x의 n제곱 했더니 A 되는 그러한 해야. 항상 A의 n제곱 근은 몇 개다? n개다가 기본. 기본이고. 근데 그때의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 그렇지 실수 A의 n제곱근 중 근중 실수인 것이라고 하는 그 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표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표를 선생님이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고요. A라고 하는 것이 0인 거고요. A라는 것이 0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자꾸 까먹고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좀 생각하세요. 개수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수 먼저 생각하냐면은 n을 좀 생각하기 쉽게 그냥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2제곱 2라고 생각하고 n 홀수일 때는 생각하기 쉽게 1 말고 3이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도출돼요. 개수부터 생각할게. 자, 우선은 양수야. 근데 짝수 제곱해서 즉 2제곱해서 양수 되는 거 몇 개 있죠? 2개 있고요. 그 값은 양수값 하나, 음수값 하나. 왜냐면 양수도 제곱하면은 양수 나오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 나와. 그래서 얘는 2개 나와. 괜찮죠? 또한 이번엔 짝수는 그냥 2라고 생각하시라고요. 2. 그렇게 해서 그냥 예시로 들어서 생각을 하시면 2제곱해서 0 되는 거 누구죠? 0이라고 하는 거 하나입니다. 맞죠? 그것 중 실수인 것은 0이라고 하는 거 하나입니다. 개수를 따지면 1개고요. 얘는 0이고요. 자, 그럼 2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근데 그게 실수해야 돼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0개입니다.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홀수. 세제곱해서 양수 되는 거. 자, 세제곱해서 양수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양수를 세제곱해도 양수고 음수 세제곱하면 음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세제곱해서 양수 되는 것은 양수 중에서 하나 나올 거라고. 실수 중에선 한 개야. 다음 0이야. 세제곱해서 0 되는 거.
0 하나 있죠. 그래서 얘도 0 하나입니다. 네, 써드릴 거예요. 아직 안 쓴 거예요. 네네. 얘도 세제곱해서 누구 된 거? 음수 되는 거. 몇 개죠? 한 개. 왜냐면 얘도 음수를 세제곱해도 음수 나옵니다. 맞죠? 이 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 생각해봐. 자, 다시 간다. 짝수 제곱해서, 즉 2제곱해서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2제곱해서 양수되는 것은 플러스도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도 하나 있을 거야. 아이고, 미안. 이렇게.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도 하나, 마이너스도 하나 이렇다고인데, 그래서 여기에 n제곱근 a 이렇게 씁니다. 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표현이 n제곱해서 a 되는 수 중 실수인 것인데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 얘기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도 갑니다. 세제곱해서 양수되는 거야. 세제곱해서 양수되는 것은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죠. 실수 중에서 한 개 있다고. 양수를 세제곱해야 양수되죠. 음수는 세제곱해서 양수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 그 하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이게 뭐라고 부른다? n제곱근 a라고 부릅니다. 여기 자체에 이제 홀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38번. 자, 1번 갑니다. 자,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아니죠. 야,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순간 세제곱해서 64 되는 것은 x세제곱은 64가 되는 그러한 방정식의 모든 근인데 허근도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자, 2번 갑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이야. 그럼 세제곱해서 마팔되는 수야.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죠. 세제곱해서 마팔되는 수 중 실수인 것은 이야. 있어 없어? 있죠. 사실 이거는 표로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되고, 표로 보셔도 세제곱근이니까 홀수인데 음수야 한 개 있네. 실수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인 것이라는 그 표현이 있을 땐 항상 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정답 맞춰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2번도 없다라는 그 표현 잘못됐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실수인 것. 3번 갑니다.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했는데요.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8의 4제곱근 실수인 것이니까 실수인 것 표 보시면 4제곱, 짝수제곱근. 그런데 4제곱, 8, 양수죠. 그럼 2개 있는 거죠. 잘못됐죠? 3번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이라고 쓰셔야 이게 맞게 되는 거죠. 4번 갑니다. n이 홀수일 때라고 했어. n이 홀수면 홀수야? 그런데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실수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3의 양수죠. 양수이면서 홀수인 거 몇 개? 한 개이다. 4번이 맞게 되네요. 자, 5번도 볼 건데 n이 짝수이면서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또 표를 보시면 되겠죠. 표 보시면 짝수 봐주시고 그리고 음수 봐주시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다라는 그 표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5번도 틀렸다.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계산인데요.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에서는 우리 루트를 배웠던 그 제곱근하고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파생되어서 나오는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그 몇 가지는 이거, 자, n제곱근 a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m제곱근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뭐가 있죠? 또 요거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요거 n제곱근 a에 대해서 뭐 m제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에다가 똑같이 얼마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를 pn제곱 근 a의 pm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은 루트 같은 것만 계산 잘 했었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84번. 아직은 이것이 이제 a의 n분의 m제곱이고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배운 상태에서 선생님 풀겠습니다. 자, 44번. 자, 1번 갑니다. 세제곱근 2라고 했고요. 네제곱근 2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계산하시면 이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계산 못 하잖아. 어떻게 하죠? 지붕을 똑같이 할 겁니다. 방금 얘기했죠. 지붕 똑같이 하는 방법은 똑같이 곱해도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 3과 4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지붕을 묶어주면 이에 대한 4제곱에다가 12제곱근 이에 대한 세제곱. 그러면 얘가 지붕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괜춘? 그러면서 2의 4제곱, 2의 세제곱, 즉 2에 대한 7제곱. 이런 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나 이거 가르칠 때도 이 얘기 했었고요. 맨 처음에 나 가르칠 때도 그냥 이것을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써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요. 이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쭉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푸는 방법도 당연히 아셔야겠고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얘를 지수, 홀로 올려주시는 a의 n분의 m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겠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4. 그럼 자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씁시다. 루트 64는 얼마야? 8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 되는 거라서 이게 세제곱해서 마8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 세제곱근 중 세제곱해서 마8 되는 수 중 실수인 것이야. 누구죠? 마입니다. 정의가 그렇죠. 이 의미가 그렇다. 뭐라는 거? n제곱근 a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n제곱해서 a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마이 3번 갑니다. 세제곱근 5, 세제곱근 그 다음 5제곱근 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여기 위에서 했습니다. 뭐죠? 15제곱근 얼마? 8. 얘가 2에 대한 몇 제곱? 세제곱. 즉 얘는 15제곱근 2에 대한 세제곱. 그럼 5제곱근 얼마? 2가 되죠. 왜? 3, 3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제곱근 2. 3번 맞게 되죠. 4번 갑니다. 세제곱근 마 27. 세제곱근 마 8. 자, 이렇게 우리가 뭐가 돼 있을 때 이 지붕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묶어 써도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웠어? 루트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 그래서 그냥 세제곱근 해주시면 되겠고 마 8분의 마 27 얼마야? 8분의 27 되는 거고 4번 맞습니다. 5번 갑니다. 세제곱근 7 곱하기 제곱근 7분의 1 되는 건데 이것의 6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그렇게 할 거야. 얘가 지붕을 같게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 몇이 숨어 있죠? 2가 숨어 있죠. 그리고 여기 3이 숨어 있어요. 3이 있어요. 그럼 2와 3의 최소 공배수 누구? 6인 거죠. 그럼 여기를 6으로 만들 거야. 분자의 6제곱근 7에 대한 몇 제곱? 제곱 되시는 거고 분모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6제곱근이 되시니까 7에 대한 몇 제곱? 세제곱 이것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 지붕이 똑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6제곱근 하나로 묶으면 7세제곱분의 7제곱, 즉 7분의 1 되는 거라서 그것의 6제곱, 즉 7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7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5번 되는 거고요. 다음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뭐냐면 그냥 지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방금 위에서처럼 한꺼번에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12제곱근 x가 분자고 분모는 4, 8제곱근 x야. 곱하기 분자가 6제곱근 x야. 분모가 12제곱근 x야. 분자가 8제곱근 x야. 분모가 6제곱근 x야. 자, 지워질 거 지워집니다. 항상 지워지고 항상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정답은 1 나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지붕을 똑같이 맞출 거야. 3과 4와 6입니다. 최소 공배수 누구죠? 12가 되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것도 맞추려면 여기는 12제곱근으로 해주는 순간 5에 대한 4제곱 12제곱근 10에 대한 세제곱 12제곱근 20에 대한 제곱이 돼서 안쪽에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이 숫자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625, 1000, 400 그래서 이 중에서는 1000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정답은 4제곱근 10이 제일 크고 그리고 나서 6제곱근 20이 제일 작고 중간권 세제곱근 5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56번까지만 할게요. 56번까지만. 자, 56번은 우리가 이런 거를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56번의 형태가 이런 형태거든. 지수 파트, 지수 부분에서 지수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루트 한 다음에 여기가 뭐 8에 대한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2에 대한 10제곱 여기는 2에 대한 11제곱 더하기 2에 대한 12제곱 이게 얼마일까? 이거야.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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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니다. 2죠. 굉장히 중요한 그 지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유형, 그러한 스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기는 얘하고 얘를 딱 바라봤을 때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2에 대한 9제곱 되고 왜? 2에 대한 세제곱의 세제곱이라서 2에 대한 9제곱 그리고 2에 대한 10제곱 그리고 2에 대한 11제곱 더하기 2에 대한 12제곱 루트 이런 식이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얘하고가 약분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계산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약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약분되니까 여기는 2에 대한 제곱이 딱 남는다. 결국엔 그래서 2가 되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했느냐? 이러한 문제가 얘죠. 4분의 갑니다. 3에 대한 마우 제곱에 더하기 27에 대한 마이 제곱 곱하기 4에 대한 세제곱에 더하기 8에 대한 세제곱 분의 9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약분되는 형태가 아닐까? 야,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잖아. 그럼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약분하지 않을까인데 잠깐 냅두시고 얘는 9이고 얘는 2에 대한 몇 제곱? 제곱이라서 얘가 2에 대한 6제곱. 그리고 얘가 2에 대한 세제곱이라서 2에 대한 9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춘? 그럼 여기부터 계산합시다. 계산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 여기는 뭐로 묶죠? 2에 대한 뭐로 묶죠? 2에 대한 6제곱을 묶죠. 1 더하기 2에 대한 세제곱 됩니다. 괜춘? 그래서 지워줄 거 지워줍니다. 이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갈 건데 여기도 뭐로 묶을까를 생각하시는데 잘 봐. 얘가 3에 대한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3에 대한 몇 제곱이야? 마 6제곱이야. 맞죠? 그럼 자 씁니다. 3에 대한 마 5제곱에 더하기 3에 대한 마 6제곱이라면 여기서 중요. 얘 얼마로 묶어? 라고 하면은 더 작은 걸로 묶으세요. 야, 방금 여기서 했잖아. 6하고 9하고 누가 더 작아? 6이 더 작아. 그래서 얘 6제곱을 묶은 거야. 얘는 마5와 마6 중에서 누가 더 작아? 마6이 더 작아. 그러니까 3의 마6제곱을 묶으세요. 그러면 3의 마6제곱에 앞에 거는 누가 남죠? 3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남네요. 그러니까 4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에 대한 마6제곱에 2에 대한 6제곱 이것이 분모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3에 대한 6제곱의 역수구나 이런 생각으로써 6에 대한 6분의 1의 6제곱 6에 대한 마6제곱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정답이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